네, 안녕하세요. 3월 12일 목요일 전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지수부터 보면 나스닥이 어제 플러스 0.08%, S&P가 마이너스 0.08%를 기록을 하면서 일단 계속 보합권에 머물러 있죠. 아직 방향성을 제대로 찾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국내 지수로 넘어가면 코스피가 오늘 마이너스 0.48%, 코스닥은 좀 올랐죠. 플러스 1.02%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유가가 변동성이 심한데 점점 유가랑 지수랑 연결고리가 약해진다라는 느낌이 드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악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공부를 하게 해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아주 변동성이 심해서 주가가 심하게 출렁거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악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악재를 다룰 때 어떤 식으로 다뤄야 내가 다음번에 크게 베팅을 할 수 있을지를 공부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유가가 장중에 $100를 다시 넘겼어요. 어제 트럼프가 전략 비축률을 역대 최고로 방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도 유가는 지금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는 이란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장중에 순간적으로 유가 관련주들이 잠깐 튀었다가 이런 식으로 다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일단 유가가 확실히 튀는데도 계속 꼬리를 다는 거 보면 일단 섹터 자체에 힘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재료의 파워를 그대로 못 따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건 다 시장이 결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하자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춰놓지 않으면 또 다른 데서 전쟁이 나거나 또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또 골치가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재생에너지나 원전 쪽으로 잘 닦아놓으면 전쟁이나 국제정세에 어떤 악재가 터지더라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번 정부는 재생에너지 플러스 원전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간다, 이렇게 딱 결론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미국 이란 전쟁이 조기에 끝날 수도 있는 변수로는 히토류라는 게 있다 라는 기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이 히토류를 꽉 잠궈놓고 있으니까 미국이 전략 무기, 그러니까 되게 고급 무기를 못 만들어서 미사일을 제대로 못 쓸 거라는 거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 때문에 미국이 무기를 아낀다? 그래서 종전이 될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고, 큰 그림에서만 보자면 여전히 중국과 미국은 히토류 싸움을 하고 있다, 그렇게 그냥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몇 달 전부터 히토류 재활용 쪽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 테마는 지금 시장에 크게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추적을 하다 보면 남들보다 빠르게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 포스코 인터내셔널, LS 에코에너지 등등 매일매일 추적을 하시면서 모아가기로 접근을 할지 급등 초입으로 잡을지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번째 뉴스는 대미투자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최종 통과가 드디어 됐습니다. 이제는 진짜 대미투자 1호가 무엇이 될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뉴스를 계속 보면 되겠죠. 아무래도 에너지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당장에 뭐 1호가 원전이 되든 아니면 다른 쪽이 되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아주 크게 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충분히 밝혀진 재료로는 크게 못 가는 게 원래 주식이니까 오히려 대미 투자로 인해서 6개월 뒤에 또는 1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전을 보고 있는 것도 6개월이나 1년 뒤의 일을 보면서 추적을 한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원전 뉴스입니다. 어제 EU에서 탈원전에 대해서 매우 후회하고 있다, 그런 뉴스를 같이 살펴봤었죠. 그게 오늘 그대로 일면에 실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SMR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미국이든 유럽이든 전부 다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을 짓겠다라고 유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적 원전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계속 느껴야 됩니다. 어쩌면 K방산처럼 2-3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 그런 먹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만 치료제 뉴스입니다. 마운자로가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연초죠. 연초에 올해는 다이어트를 꼭 성공할 거야 라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일반인들이 그만큼 마운자로를 엄청나게 처방받아 간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근데 이제 당뇨나 비만 쪽에 대사질환이 있는 실제 좀 더 심각한 환자들이 이 마운자로가 없어서 못 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작용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겁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은 대박이다. 앞으로도 대박 날 것이다. 여전히 바이오 섹터에서 비만 치료제 섹터는 무조건 봐줘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결론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마지막 뉴스는 코스닥 ETF 뉴스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봤듯이 삼성이나 타임 운용에서 코스닥 액티브 ETF를 출시를 했었죠. 그에 이어서 한화자산운용에서도 ETF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증권사들이 코스닥 지수 ETF를 연이어서 내고 있다는 자체가 코스닥은 앞으로 무조건 오른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이러이러한 기조 때문에 코스닥이 오를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다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생각하시던 것처럼 ETF를 사시든 아니면 코스닥 쪽에 우리가 원래 봐놨던 뭐 바이오나 반도체 소부장이나 2차전지, 로봇 등등 이런 섹터들 위주로 괜찮은 종목들을 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신 있게 담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오늘 특징 테마 및 급등 조마카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입니다. 조선은 미국-이란 전쟁 관련해서 LNG선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논리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HJ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 좋았고 조선기자재 쪽에서는 태광, 성광밴드, KSP 등등이 좋았습니다. 지금 지수보다 조선 섹터는 훨씬 강한 느낌이기 때문에 급등 조마카세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은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한국조선해양도 이렇게 대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자재 쪽으로는 1승입니다. 1승이 며칠째 꼬리를 달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재생에너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소, 연료전지랑 태양광 쪽이죠. 그래서 수소 쪽을 먼저 보면 SK 이터닉스가 오늘 상한가 갔고 한선 엔지니어링이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비나텍,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금량 그린파워 등등이 있고 태양광 쪽으로는 HD 현대에너지가 오늘 24% 정도 올랐고 OCI 홀딩스도 14% 정도 올랐습니다. 대명에너지랑 S에너지도 많이 올랐는데 대명에너지랑 S에너지는 태양광이라기보다는 그냥 재생에너지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꼬리 매매를 한번 해보자면 SK 이터닉스나 한선 엔지니어링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한선 엔지니어링이 좀 더 강해 보이죠. 그래서 한선 엔지니어링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현재 지금 한국 시장에서 가장 흐름이 좋은 섹터 중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꼭 봐야 됩니다. ADC 쪽에서는 리가켄 바이오, 에임드 바이오가 유의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는 지금도 나쁘지 않죠. 오늘도 양봉으로 잡아준 모습. 그래서 이런 날 종가 때리고 더 모아가면 되겠죠. 에임드 바이오는 우리가 보고 있던 매수 급소보다 좀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내일이나 다음 주쯤 보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펩트론, 인벤티지랩, G2G 바이오 정도가 급등 초입으로 유효한데 펩트론은 좀 며칠 기다려 봐야 되고 나머지 두 종목인 인벤티지랩이나 G2G 바이오가 오늘 좀 올라버려서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패스를 하고 좀 내려주기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CDMO 쪽에서는 ST팜이 좋죠. ST팜도 좀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RNA 쪽에서 알지노믹스랑 올릭스가 좋아 보이죠. 알지노믹스 참 알지다 맞죠? 헐. 지금 자리에서 조정을 좀 받더라도 여기서 밀리지 않고 거래를 계속 주면 급등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정도 기다려보고 체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CA 쪽은 오름 테라퓨틱스가 있는데 흐름이 너무 좋아요. 지금 한번 들어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를 계속 줄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이번에 ETF가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를 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AI 쪽에서는 로킷 헬스케어가 단기적으로 좀 좋았죠. 그거를 따라가고 있는 프로티나가 흐름이 좀 좋아 보입니다. 프로티나도 한번 들어올리고 지금 박스권을 예쁘게 만들어주고 이제 고개를 든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밀렸을 때 꼬리에서 좀 잡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섹터는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 관련주입니다. 현재 국힘이 내부 갈등이 심해서 화합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반사수혜를 보는 느낌으로 주가가 좀 오르고 있죠. 대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표 시멘트인데 지금 좀 올라버려서 며칠 정도 봐야 되고 당장에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대주산업이 좋아 보입니다. 며칠째 거래를 계속 주면서 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서 박스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SJ그룹이나 PS텍 등등이 있죠. 같이 흐름을 보시면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내일 바로 정원호 관련주가 여기서 양봉을 뽑아내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가치 연습하기 계좌 현황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5천만 원으로 연습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매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리노공업을 어제 1,600만 원 정도 익절을 해서 총 예수금이 5천만 원에서 현재 6,700만 원으로 예수금이 늘었습니다. 현재 기판 쪽에서 2,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애플 폴더블 폰 쪽에 3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심택이 600만 원 정도, 이수페타시스가 860만 원 정도, TLB가 대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수금이 지금 한 대략 4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남은 예수금을 계속 기판 쪽으로 모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타점이 오는 대로 매수를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애플 폴더블 폰 관련해서도 지금 전부 다 10%대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죠. 앞으로 4월, 5월, 6월쯤 되면 애플 폴더블 폰 얘기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오늘 당일 매매 및 기법 설명으로 넘어가면 오늘은 매매했던 게 에임드 바이오가 있죠. 에임드 바이오를 어제 종가 매수를 해서 오늘 대략 한 7.7%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에임드 바이오는 지금 제가 영상으로 올려뒀으니까 급등 초입을 잡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계속 공부를 보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3월 12일 목요일 브리핑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제가 코엑스의 인터배터리 전시회에 가야 돼서 오전장 브리핑은 올려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